10,000원짜리 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평범하고 플라스틱이고 브랜드 광고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시계 70년째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서요. 그리고 이 시계를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 중에 군인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CIA 기밀 문서에도 등장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카시오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싸구려라서? 아닙니다. 품질이 낮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카시오가 저렴한 이유는 사실 카시오가 가장 잘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시오의 창업자는 카시오 타다오입니다. 1946년 전쟁 직후 일본은 물자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담배 한 개비도 너무 귀해서 끝까지 피우지 못하면 아까울 지경이었죠. 타다오는 이 불편함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담배를 끝까지 손가락을 태우지 않고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 네, 첫 발명품이 담배 홀더였습니다. 웃기죠? 근데 이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이 카시오 형제들을 자극했습니다. 카시오 가문의 네 형제는 본격적으로 기계 사업에 뛰어들었고 1950년대 초반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당시 계산기는 어땠냐고요? 회사 하나가 계산기 한 대를 공유해서 쓰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카시오는 14의 1을 출시합니다. 세계 최초의 전기 소형 계산기였습니다. 진공관 대신 계전기를 사용해서 기존 계산기보다 훨씬 작고 저렴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여기서 카시오의 DNA가 결정됩니다. 좋은 기술을 낭비 없이 더 싸게. 이게 카시오의 철학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죠. 카시오가 시계 시장에 뛰어든 건 1974년입니다. 당시 시계업계는 스위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기계시계, 수백만 원짜리 명품들. 일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처럼 보였죠. 근데 카시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시계를 더 정확하게, 더 튼튼하게, 그리고 훨씬 싸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게 카시오 트론, 카시오 최초의 디지털 시계였습니다. 당시 최첨단 LCD 기술을 적용한 이 시계는 시간뿐 아니라 날짜, 요일까지 표시했습니다. 근데 진짜 전설은 1983년에 시작됩니다. 지샥의 탄생입니다. 1981년 도쿄, 이베 키쿠오는 어느 날 왜 시계는 이렇게 약하지? 떨어져도 멀쩡한 시계를 만들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톱니와 모터, 회로가 미세하게 맞물린 구조입니다. 충격이 가해지면 내부가 바로 망가집니다. 당시 시계업계의 상식은 이랬습니다. 시계는 정밀기계다. 정밀할수록 섬세하다. 충격에 약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공을 보면서 무언가가 떠오르게 됐고 이베의 눈에는 그것이 시계의 심장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는 고무 부싱으로만 지지하고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떨어뜨려 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개발 콘셉트는 딱 세 가지, 트리플 10이었습니다. 10m 낙하에도 살아남을 것, 수심 10m 방수, 배터리 수명 10년. 이 발상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200개가 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심지어 회사 근처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시계를 던지며 실험했습니다.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시계를 던지는 회사라니. 그리고 1983년 첫 모델 DW5000C가 세상에 나옵니다. 못생겼다는 평가, 두껍다는 비판.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스케이트보더, 소방관, 군인. 이거 안 부서진다. 그 순간부터 지샥은 패션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결국 지샥은 지금까지 전 세계 1억 3천만 개 이상 판매된 역대급 시계 라인이 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에 들어갑니다. 카시오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직 계열합니다. 카시오는 부품 하나하나를 외주로 맡기지 않습니다. LCD 패널부터 회로 설계까지, 케이스, 조립까지 대부분을 자사에서 직접 합니다. 중간 마진이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한 설계 철학입니다. 카시오의 기본 모델인 F91W를 분해해보면 부품이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철저히 걷어냈습니다. 그 결과 1989년에 출시된 이 시계는 지금도 거의 동일한 설계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35년이 지나도 프로덕션 라인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 단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뒤처진 게 아니라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입니다. 카시오는 매년 수천만 개의 시계를 만듭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 추출합니다. 이 규모에서 단 1원의 단가 차이가 수십억 원의 이익 차이로 연결됩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유통망에 돈을 씁니다.
카시오는 그 돈을 제품 자체에 씁니다. 카시오는 기술을 싸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술을 낭비 없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수천만 원짜리 기계식 시계를 차는 건 부와 지위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다릅니다. 전장에서는 정확성, 내구성, 배터리 수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미군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지샥은 사실상 표준 장비처럼 사용됩니다. 충격에 강하고 방수가 되고 배터리가 오래가고 고장나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품 시계는 잃어버리면 아까운 물건입니다. 지샥은 잃어버려도 다시 사면 되는 장비입니다. 이 차이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좋은 제품이 나쁘게 쓰이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위키릭스를 통해 공개된 미군 내부 문서에 따르면 테러 조직들이 카시오 F91W를 폭탄 타이머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4년 필리핀 항공 434편 폭발 사건에서 범인 람지 유세프가 F91W를 타이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F91W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테러 연로 신문을 받은 수감자가 50명 이상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정밀한 타이머 기능, 저렴한 가격, 전 세계 어디서나 구입 가능한 접근성, 좋은 제품의 조건이 그대로 나쁜 용도의 조건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지샥은 저렴하고 튼튼한 시계였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정판, 메탈 케이스, 어떤 모델은 100만 원을 넘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능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걸. 그러자 카시오는 전략을 바꿉니다. 싼 시계가 아니라 검증된 플랫폼을 파는 겁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면서 지샥은 도구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못생겼다던 시계가 이제는 힙하다가 됩니다. 싸게 시작한 브랜드가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는 구조. 이게 지샥의 두 번째 진화입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이 모든 걸 삼켜버리던 시기. 이제 시계 필요 없지 않나? 라는 말이 나오던 시절이죠. 카시오의 전자사전, 계산기 같은 주력 제품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시오는 카메라 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시오는 애매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에 무리하게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질을 강화했습니다. 지샥을 더 튼튼하게, 더 정확하게, 더 디자인적으로. 카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장식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간을 측정하는 회사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대 들어 지샥의 인기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레트로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지샥은 관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잃어버린 시계 하나에서 한 엔지니어가 200번의 실패를 거쳐 내놓은 물건. 처음엔 못생겼다 무시받고 전장터에서 검증받고 이제는 힙한 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카시오는 싸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무기로 삼았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카시오를 보면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싸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다. 가끔은 싸고 좋은 게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브랜드, 감성, 아니면 생존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